안녕하세요, 주찬TV H입니다. 오늘은 종가 베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가 베팅, 줄여서 종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종가 베팅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시장에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지만 여기 9시부터 3시 반까지라고 하면은 돌파하는 매매도 있고, 장 초반에 시가에서 공략하는 그런 매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종가 무렵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장 초반에 이 상승을 먹는, 그래서 보유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이 종가 베팅의 장점이, 여기서 매수를 안 하고 만약에 여기서 장중에 어떤 매수를 했으면 하루 종일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요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종가 베팅을 사고 나서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식이 움직임이 없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움직여서 대응을 하는 거니까 멘탈적으로도 조금 더 관리가 쉽고, 그리고 잘만 하면은 내가 종가에 어떤 종목을 샀을 때 그 다음날 호재가 떠가지고 갭 상승을 한 10% 해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중간에 막 계속 팔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막 끊어먹는데 수익을 갭을 크게 떠버리니까 운 좋은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가 베팅의 장점 때문에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 종가 베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종가 베팅을 하고 나서 갭이 뜨면 좋은데 반대로 악재를 맞아가지고 갭 하락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갭 하락하는 악재 중에서도 거의 한 반 정도는 솔직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피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종가 베팅을 했다가 개파락을 맞아가지고 손실로 시작하는, 그러면 또 아침에 손실로 시작하면 또 매매가 더 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 할 때 최소한 요 정도는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는 영상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 상장입니다. 추가 상장 공시가 뜨면은 현재 유통 주식수나 아니면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냐에 따라서 일단 시간에부터 떨어져요. 시간에부터 떨어진 다음에 다음날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추가 상장 공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미리 알고 그날 종가 베팅을 피할 수 있거든요. 추가 상장 나온 이유는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이라든지 유상증자, 무상증자, 스톡옵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건데, 예전에 이제 그 주차연의 한칼도사님이 오래전에 이제 써놓으신 글인데, 공시를 확인해가지고 언제 상장되는지 날짜를 봐라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 다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귀찮아서 사실 확인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귀찮다 그러시는 분은 우리 주차연의 코어 매매님이 매번 일정을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주말마다. 여기에 보시면 추가 상장이 언제 있는지 쭉 다 올려주셨어요. 몇 주 이렇게 써놓으셨죠.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무상증자나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수가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들은 현재 발행 주식수랑 비교해가지고 큰 것들만 조심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추가 상장이고요. 두 번째, 이제 무상증자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무상증자는 요 추가 상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권리락입니다. 권리락 하고 나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권리락 하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또 권리락을 받아버리면은 이게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를 피하고 싶으시면 권리락 일정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 주차연의 해계님께서 올려주시는 일정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주말에 올라오는 일정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권리락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권리락 보실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정이 쭉 나와 있고, 어떤 종목들이 권리락이 있는지, 권리락일이 언제인지, 상장일이 언제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셨죠. 무상증자 권리락이 4월 26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4월 26일날 권리락이 일어나는 거니까 25일날은 베팅을 하면 안 되겠죠, 종가 베팅을. 그 다음, 세 번째, 전환사채. 내가 종가 베팅을 했어. 종가 베팅을 잘 했는데 장 끝나고 나서 전환 청구권 행사 이렇게 공시가 나와버리면은 그 물량에 따라서 개파락하고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솔직히 대응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전환사채를. 여기 주차연 TV로 오시면은 우리 비중법사 강사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이죠. 추가 상장 뒤통수 맞지 않는 방법, 악재를 피하는 전자공시 확인법. 여기 전환사채 물량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영상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건 한번 보세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근데
내가 직접 찾아보는 게 좀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역시 또 우리 주차연의 카페에 이렇게 좋은 글이 있죠. 매일 이제 상하한가에 해외계님께서 특징주 분류라고 글을 올려주세요. 여기 특징주에 보시면 표정들이 있죠. 표정들 웃는 표정도 있고 좀 우울한 표정도 있고, 이 표정이 뭐냐, 여기 보시면 웃는 표정은 전환사채가 없는 거예요. 전환사채가 없는, 그러니까 매매를 하셔도 밤에 뭐 전환 청구권 나올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우울한 표정 있죠. 초록색으로 뜬 표정, 이거는 전환사채가 있는 거예요. 전환사채가 있는 건데 아직 기간이 아니면은 요런 표정이고, 만약 전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면 이게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만 이제 전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가능한 기간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이제 우선주가 전환 가능성이 있으면 요렇게 굉장히 무서운 표정이죠. 질린 표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뒤에 뭐 눌림으로 공략한다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매매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여기에 다 올라와요. 그날 어떤 종목을 내가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려 그래? 그럼 여기 검색을 해보세요. 해외계님 글을 보세요. 여기 표정을 보는 거예요. 아, 전환사채 청구가 없네? 그럼 이건 해도 되겠다. 이거는 있긴 있네? 근데 가는 기간은 아니네? 그럼 이건 조심해서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기과열과 이제 경고 종목입니다. 경고 종목이나 단기과열 예고가 뜨거나 아니면 지정이 되면은, 경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수나 신용을 쓸 수가 없고, 단기과열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단일가로 30분마다 체결되잖아요. 그래서 악재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피하느냐, 지정 조건이 있어요. 초단기 급등, 뭐 3일 만에 100% 상승한 경우, 뭐 5일 만에 60% 상승한 경우, 15일 만에 뭐 100% 상승한,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예고가 뜨고, 한 번 더 조건에 만족하면은 경고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과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죠. 당일 종가가 40일에 평균 가격보다 30% 상승하고, 최근 이틀 동안의 회전율, 거래량 회전율이죠. 거래량 회전율이 40일 동안의 평균보다 500% 상승하고, 최근 이 거래일 동안의 일중 변동성이 직전 40일 동안의 변동성보다 50% 이상 증가했을 때,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요거를 만족하고 요거를 만족하면 거의 3번은 거의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단기과열은 이런 식이에요. 예고가 한번 뜨고 나서 그 다음에 10일 안에 또 이게 한번 만족을 하면은 지정이 돼요. 그리고 경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요거를 만족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만족을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됩니다. 단기 과열하고 경고하고 같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기 과열 종목이 경고를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둘이 동시에 뜨면은 경고만 걸립니다. 경고가 걸린 상태에서는 단기 과열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거는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초단기 급등으로 얘가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초단기 급등으로 예고가 뜨면은 그 다음에도 초단기 급등 조건에 해당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초단기 급등으로 예고가 떴는데 단기 급등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예고가 뜨는 거예요.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개별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시스페라 강사님께서 좋은 칼럼을 올려주셨는데, 종가 베팅하고 나서 두드려 맞는 경우에 대해서 올려주셨죠. 4월에 여러 가지 폭탄 종목이 많았다. 근데 왜 제시스페라 강사님은 그 폭탄 종목 하나도 안 맞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맞았을까? 그냥 내가 운이 나빴던 거야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유를 알고 피해가는 방법을 알아야 앞으로 그런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많이 올랐던 고점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종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간다, 요런 이제 얘기셨어요. 앞에서 추가 상장이라든지 유상증자의 권리랑 무상증자 권리랑 뭐 전환사채, 단기과열, 경고 종목, 이런 거 피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고점인 종목에 대해서는 종배를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5월 3일에 제이스페라 강사님께서 저녁 8시에 로얄로드에서 무방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여기도 참석하셔가지고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실 거예요. 평소에 좋은 칼럼들 많이 써주시잖아요. 내일 어떤 발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이치환불 같은 종목이죠. 이치환불이 이날 14일 날 만약 종배를 하셨다면 이렇게 개파락을 두드려 맞았겠죠. 한 5% 정도 하락을 맞았네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실외 마스크 해제, 이거를 기대했는데 이게 해제가 안 되니까 연기돼 버리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보통 홀짝 매매라고 부르죠. 잘 되면은 갭 뜰 수 있고, 잘 안 되면은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거. 한신기계도 아까 얘기했던 한신기계도 마찬가지예요. 8일날 종배를 했다. 그러면은 만약 윤석열
당선이 되면은 10일날 갭이 뜰 것이고 아니면은 마이너스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선이 됐으니까 플러스로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홀짝이야.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홀짝 매매라고 하고 이제 리스크 관리상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피해줘야 돼요. 리스크를 다 피해주고. 근데 결국에 종배라는 거는 수익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살 것인가. 요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뭐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을 종배를 하면 된다. 대장주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차트상 상승했다가 뭐 이 정도 눌렸으니까 얘는 그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여러 가지 다들 생각이 있으세요. 저희 강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종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종상 강사님께서 종배의 달인이라고 지칭되시잖아요. 그래서 종배의 달인이신 종상 강사님이 4월 27일 날 오후 8시에 무료 방송을 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종배에 대한 이야기들, 종배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한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시고 성공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배에 대해서 피해야 되는 거 6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쉽게 피할 수 있는지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차안에 글 써주시는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쉽게 그래서 꼭 손실을 피하자. 이게 이 영상의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